네,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이제 휴장 그리고 내일은 조기 폐장이잖아요. 뉴욕 증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.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85%까지 높아지고 있고요. 자, 국내외 이제 전략을 집중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제 야간 선물만 이제 보이는데요. 플러스 0.04%입니다.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인 가운데 야간 선물 플러스로 오늘 국내 증시 좀 나침반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충관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올해 새롭게 또 들어오신 서학기미들도 좀 많은데 좋은 추수 또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11월은 전통적으로 좀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까 싶고요. 또 12월에 FOMC와 또 향후 증시 전망까지 좀 전해주신다면요. 원래 11월, 12월이 전통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랠리가 있고 수익률이 제일 좋은 주인데 요번에 좀 흔들렸던 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원래도 보고 있었고 원래 9월, 8월, 9월 정도가 항상 흔들렸었잖아요. 9월에 안 흔들렸지 않습니까? 그거 안 빠진 거 요번에 조금 흔들렸던 거겠죠. 네, 단기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다. 12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그 가능성이 50%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선반영이 되어서 FOMC 이후에는 좀 빠질까요? 아니면 연말 랠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저는 연말 랠리까지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래요? 있어요. 네, 그 근거는요? 일단 몇 가지가 있겠지만 12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된 거의 원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노동시장이 지금 정말 굉장한 부진까지는 아니지만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된 거 보면 주간 고용 보고서 계속 발표하는 게 뭐 14,500개, 13,500개가 이제 주간 평균으로 줄어들었다는 거고 주간 실업 소득 청구 것을 보면 반면에 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오늘 아쉽게 갖고 오진 못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ADP 리서치 발표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산출을 해보니까 올해 들어서 주간으로 회사의 그러니까 뭐 대형 회사냐 중소형 회사냐에 따라서 회사 규모별로 보면 중소형 회사들에서 신규 고용이 굉장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안주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아시겠죠?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을 담당하는 비중이 한 80%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한 6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절반 이상의 전체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노동시장 방점을 두겠다고 제롬 파월이 연초부터 강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축 두 가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유가라든가 또 지지난주에 트럼프가 수입 식품 관세 한 200개 품목에 대해서 면세해 준 거, 면제해 준 거 이런 것들 보면 물가가 심각하게 다시 튀어서 금리를 다시 뭐 동결 내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하고 반대로 갈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나.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가세한 긍정적인 이슈는 케빈 헤셋이 넥스트 체어가 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의 완전히 복심이고 측근이고 왕비둘기라고 할 정도의 지금 왕비둘기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 뭐 12월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뭐 한 서너 차례, 두세 차례 뭐 금리 인하 전망이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내년에도 유동성의 힘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여러 힌트들이 그렇죠. 있겠다. 네, 12월에 금리 인하 그 이후의 행보와 그리고 인하하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상승은 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 힌트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. 케빈 애쉬 이제 연준 의장 지명이 유력화되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 경제가 그래서 어떠냐라는 건데요. 실제 그 관세가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크게는 아닌데 그래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고용 시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 보면 이 관세라는 게 결국 물가고,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또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들이 장사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나쁘지 않죠. 왜냐하면 뭐 그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빅테크 대기업들은 원래도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22년도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금리 5.5%, 5%까지 올렸을 때도 버텼던 게 그 회사들이란 말이죠. 고용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아까 모두에 잠깐 언급했었던 ADP 리서치 데이터 가지고 그 기업 규모별로 고용 상황을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견조합니다. 또. 그럼 그 영향들은 좀 언제까지 보면 돼요? 관세 영향. 관세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왜 식품 관세 한 200개 품목 면세해 줬고 근데 이제
이게 결국은 고용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물가인데 실제로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 데이터를 팔로우하고 지금 네. 보고서를 보고 해보다 네. 보니까 그때는 제가 사실 관세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튀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네. 생각을 잘못했어요. 아.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실제 물가 그렇게 뜨지 않고 있고 네네. 지난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또 오히려 조금 빠지는 그 측면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기업들이 좀 떠안고 있다는 거, 뭐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뭔가 뭐 해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좀 생겼다든가 또 OBBBA 7월달에 감세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설비 투자 같은 거 한 방에 100% 다 비용 처리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. 네. 또 감세해줬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좀 인상이 돼서 그 본인 그 회사들의 마진이 좀 축소되더라도 그걸 트레이드 오프할 수 상쇄시킬 수 있는 감세라든가 뭐 마진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여지 정책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돌아 하여튼 물가가 네네.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. 그러면 예상보다 네네. 예, 그랬군요. 네,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 관세의 그 물가 영향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말에 튀지는 않았다.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국은 소비와 고용, 물가인데 이 부분 계속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소비 잠깐 말씀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리테일 세일즈 지난주 발표된 게 네.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. 소비? 그래도 플러스권이긴 해요.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는 이게 사실 아웃데이트돼 있는 자료였잖아요. 제가 오늘 갖고 죄송합니다. 안 갖고 왔네요. 소매 판매 지난주 발표된 게 9월 건가가 발표됐습니다. 이미 2달 지난 겁니다. 근데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카드사, 뭐 비자, 마스터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가 발표하기를 올해 현재까지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본인들의 카드 그 사용하는 고객들이 카드 사용 매출액이 네. 적게는 2에서 한 6%만큼 계속 탄력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올랐다.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. 예, 고소득자들이 아주 고소비를 많이 그렇죠.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하더라고요. 고소득자 언급해 주셔서 예. 하나 여담 말씀드리면 그 뭐 저소득층의 연체율, 카드 연체율 뭐 40%, 30% 얘기하잖아요. 그거는 2, 3년 전부터 마찬가지였어요. 그렇군요. 왜냐하면 뭐 냉정하게 드릴 수 있으시겠지만 저소득층이 경제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. 원래 네, 미국은 더 고소득층이 끌어가는 거예요. 그렇고요. 네, 그래서 또 카드사들의 또 주가도 올해 뭐 사상 최고치 가고 그랬잖아요. 예, 자, 2026년에도 AI의 해가 될까요?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다만 주가의 상승세는 조금 꺾이겠죠. 엔비디아로만 놓고 잠깐 보자면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뭐 17배, 18배 상승했습니다. 최근에 한 10%, 20% 빠져서 조금 줄어들었겠지만 그 상승세를 촉발을 시켰던 게 이익 성장세였어요. 2023년도 3, 4분기에 약 450%의 분기 EPS 성장을 기록하다가 그 다음에 23년도 4, 4분기에 630%인가를 기록해요. 전후무한 케이스죠. 분기에 EPS 성장률이 400%, 600% 갔다는 거는요.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EPS 분기 성장률이 6%를 딱 정점을 찍고 네. 400%, 300%, 200%, 100%에서 지난 분기에 60%인가 때로 떨어져요. 60%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. 네. 그런데 2년 전에 400, 600%였던 게 지금 분기 성장이긴 하지만 60%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성장세 자체가 이거를 꺾인다고 봐야 되느냐? 저는 안정화되고 있다. 아니다. 성장이 꺾이는 것보다 안정화. 그렇죠. 주가는. 그러니까 그 600%, 400% 상승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지난 2년 동안이 주가가 17배 상승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자릿수 60% 예를 들면 50%, 40% 이렇게 조금씩 안정화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이익 성장세를 반영한 주가 상승세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네. 이렇게 좀 눕겠죠. 그럼 그와 연관해서 전략을 어떻게 좀 수정 보완하면 되나요? 투자 전략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엔비디아든 AI 빅테크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이건 절반이건 깔고 가는 건 무난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3분의 1 내지 반 네, 정도 뭐 AI. 어쨌건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상승 속도세가 이제 조금 꺾인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AI건 어떤 테마건 간에 기본적으로 전 자산군도 섞고 배분을 하고 주식 내에서도 종목이나 업종이나 테마를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히 하고 있고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도 고객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짜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 본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여기에 파생되는 또 가장
뭐 유망한 투자 갑자기 떠오릅니다. 전력주 다 전력기기? 유명하잖아요. 그 중에 이제 뭐 태양력이냐 수력이냐 풍력이냐 원자력이냐 저는 다는 원자력이라고 보는데 원자력? 뭐 그런 식의 어떤 파생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좀 가미하는 게 어떤 국면이든지 기본적으로 섞고 배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봐요. 예. 예, AI의 해는 2026년까지 갈 것이다. 이제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력기기나 파생되는 원전 쪽은 계속 좀 보고 계시네요. 네, 2026년도 맞이하면서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휴장 속에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환율을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뭐 양도세 강화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기재부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안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4,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도 그 안에서 꼭 투자의 힘 가져가시기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